안녕하세요. 금연도우미 남지예요. 오늘이 벌써 19일째네요. 내일이면 벌써 20일째 금연 성공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셔서 몸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아마 많은 변화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몸이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깨어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분, 또는 아직 금단 증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 중에 몇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흡연은 미용에 있어서 아주 해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 미용의 적인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흡연을 하면 주름살이 빨리 생기죠? 흡연을 할 때 혈액순환이 나빠지므로 40세에서 49세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20년 정도 더 늙어 보일 정도로 주름살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피부색도 나빠진답니다. 담배의 영향으로 피부색이 누르스름하게 변하며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홍조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흡연자는 반기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흡연을 하면 피부의 기능이 떨어져 성형수술 후에도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으며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색도 변화시키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치아가 노르스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동안 본래 치아색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변색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흡연은 잇몸 질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금연하는 사람들에 비해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도 4배에서 5배 크다고 하고요. 또 이가 잘 빠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잇몸과 기본 턱 골격이 자기 연령보다 약 15년 정도 노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에도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이가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랬듯 흡연은 우리의 몸속뿐만 아니라 겉에 보이는 우리의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해가 된다고 하니 금연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점차 좋아지는 피부나 치아를 경험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흡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마도 흡연은 습관이다 라고만 생각해 왔던 게 사실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TV에서도 고민이 있거나 술 마실 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담배를 피우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식사 후에 한 대 피워 묻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처럼 담배를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흡연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중독이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담배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전신성 약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흡연과 마약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성이라든지 그 결과를 볼 때 담배는 역시 다른 마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흡연과 헤로인을 함께 사용하는 중독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헤로인을 끊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니코틴 중독이 더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흡연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흡연의 만성적인 경과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흡연은 만성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흡연에 대한 의료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흡연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흡연을 바라보던 우리 사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통계 자료만 보아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전체 수명은 11분 줄어든다. 담배 한 갑을 피우면 전체 수명은 3시간 40분 줄어든다. 매년 400만여 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매일 1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셈이다.
2020년경에는 1천만여 명이 담배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한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약 1240만 명이다. 흡연자 3명 중 1명은 언젠가는 암에 걸린다. 흡연자 4명 중 1명은 언젠가는 암으로 사망한다. 각종 암으로 사망한 사람 3명 중 1명은 담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흡연자가 암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배이다. 하루에 25개피 이상을 피우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비흡연자의 4배이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성은 비흡연자의 5배에서 10배가 된다. 식도암의 80%는 담배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골조가 호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12배나 더 높다. 남자가 구강암에 걸렸다면 92%는 담배로 인한 것이다. 방광에 생긴 암의 40%에서 70%는 흡연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망한다. 췌장암의 30%는 담배로 인한 것이다. 자궁경부암의 31%는 담배로 인해 생긴 것이다. 45세 이전에 생기는 심장 발작의 80% 정도는 담배 책임이다. 흡연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의 2배 반이다. 흡연 여성의 임신 성공률은 비흡연자보다 30% 정도가 낮다. 흡연 산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산모에 비해 유산될 확률이 3배가량 높다. 임신 중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운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기형아의 위험은 비흡연 산모에게서보다 2배가량 높다. 신생아가 돌연사하는 원인의 4분의 1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최소 2배 높다. 자,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고 있으면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제는 금연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평생 금연을 다짐하면서 살아가실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세요? 이러한 공식 통계가 엄연히 있는데도 흡연을 계속한다는 것은 빨리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겠죠? 오늘은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